네, 미국 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명민준 캐스터 그리고 권예린 캐스터와 시장 분위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명민준 캐스터. 네. 이 밤사이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냥 그럭저럭하게 나왔다라는 좀 해석도 나오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아시아나 유럽보다는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세한 내용 전해 주세요. 네, 뉴욕 증시 내일 추수감사절 휴장을 하루 앞두고 장 마지막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나 개장 전 그리고 개장 후에 발표된 다수의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실망스럽게 나타난 가운데 장 마지막에 힘을 받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다우존스는 12포인트 추가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오늘 또한 애플이 또 랠리를 펼치면서 29포인트 추가하면서 4,78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6포인트 가까이 추가했습니다. 2,072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오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흐름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지만 대부분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고용 지표가 안 좋았는데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을 상회하면서 13주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구재 주문도 안 좋았습니다. 0.4% 증가하면서 전월치 그리고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이 군용기 주문이 크게 늘어났고 상업용 상품과 기업 투자 등은 급격히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카고 PMI가 60.3으로 전월치와 예상치 모두 크게 하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지표까지 안 좋았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잠정 주택 판매는 1.1%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주택시장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전체적으로 부진했지만 장 마지막에 크게 힘을 받으면서 결국 고점 부근인 사상 최고치에서 다시 한번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이 쇼핑 시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오펙 회의입니다. 각국의 국가별 입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사우디 쪽입니다. 이번 오펙 회의에서 주권을 쥐고 있는 사우디는 석유 장관이 감산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안정을 찾아낼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UAE 쪽, 아랍에미리트 쪽 장관은 현재 공급 과잉은 미국 쪽 셰일가스 같은 비전통적 생산이 증가한 탓이라면서 오펙한테 일방적으로 기대지 말고 전 세계가 이 저유가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앙골라와 러시아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앙골라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현재 큰 손실을 입고 있는 러시아 또한 감산 쪽으로 기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신들이 전하는 이번 오펙 총회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루 생산 한도, 이 쿼터를 3천만 배럴로 엄격히 지킨다고 합의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감산을 합의하는 겁니다. 가장 큰 힘을 쥐고 있는 사우디의 생각은 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시나리오에 기울어져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WTI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우세합니다. 네. 오펙 정기총회를 하루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비중 있게 나오고 있군요. 세 가지 시나리오도 전해줬는데, 자, 권예린 캐스터, 시장 참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감산이 좀 어렵겠다라는 전망은 많긴 하지만 또 시장의 요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반응 보였는지요? 네, 오늘 WTI는 이 전날보다 0.5% 하락으로 마감하며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펙, 이 석유 수출 기구의 회의를 하루 앞두고 감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유가에 대한 전문가의 코멘트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m not convinced we will see any immediate action coming out of the OPEC meeting, but I do believe that Saudi will have to reduce production levels. I think we may get back down to Saudi producing no more than 8.5 million barrels a day. By late December, the price had gone down to $36 a barrel. Now, I'm not saying that's going to happen again, but if it could happen back in 2008, there's no reason why it can't happen again in 2014, given that we do have a rapid build-up in supply and very weak demand growth. 네, 로이터 통신에서는 오펙 미팅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꼭 단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감산을 하게 되면 이 사우디는 하루에 850만 배럴 이하로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2008년 12월 말에 유가가 배럴당 36달러까지 내려갔던 상황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업종별로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확인해 볼까요? 명미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S&P 500 섹터별 흐름 그래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오늘 에너지주가 또 1%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개별 종목으로는 슐름버거가 어제 3% 하락에 이어서 오늘도 2%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기술주는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0.9%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또한 1%에서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유럽 쪽 흐름 함께 살펴보실까요? 유럽 쪽은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호재성 재료가 있었습니다. 이 빅터 콘스탄시오 ECB 부총재죠. 이 내년도에 국채 매입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발표한 후에 상승세를 탔지만 미국 추수감사절 휴일을 앞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냈습니다. 0.6%가량 상승한 9,91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남부 유럽 흐름도 엇갈렸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0.5% 하락한 채로 마감했지만 그리스 요즘에 이 상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상품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미국 쪽 지표가 지지부진하게 나타났지만 증시가 랠리를 펼치면서 금값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온스당 1,19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국채 수익률 2거래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1%가량 하락했고요. WTI 4년내 최저치를 기록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한 소폭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오펙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지만 감산에 합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짙어지면서 배럴당 73달러 선까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 참가자들 SNS에는 어떤 글들을 올렸을까요? 권예림 캐스터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먼저 오늘 유럽과 관련된 트윗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의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 트윗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오늘 페이지 한 장을 넘겼습니다. 유럽 경기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 삼각형의 마지막 꼭지점을 찍었습니다. 유럽을 위한 야심차고 현실적인 투자 계획입니다. 네, 규모는 3,150억 유로로 우리 돈으로는 약 435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유로 기금을 조성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플랜을 공개한 것입니다. 단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자리 양성에도 초점을 둔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미국 경제 지표와 관련된 트윗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시장 전문가인 조시 준브룬이 오늘 나온 미국 경제 지표를 간단히 요약했는데요.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잔수는 30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10월 내구재 주문은 예상치와 달리 국방부문의 수주 호조 덕분에 증가했고요. 반면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조시 준브룬은 한파가 미국 경제 지표를 망친다는 말은 이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경제 지표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 한파 때문에 일시적일 거야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여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파 날씨만 보더라도 미국 시장 상황은 아주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날씨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트윗 함께 보실까요? 미국 추수감사절이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장난감 선물이 빠질 수 없겠죠. 이 CNN 시장 전문가인 폴랄라 모니카는 미국 2위 완구업체인 하스브로가 1위 마텔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하스브로의 장난감 라인업이 마텔보다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하스브로는 트랜스포머를 비롯해 마블, 스타워즈 제품의 라이선스 판매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봉 예정인 뉴 스타워즈 등 영화 덕분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 있는데요. 바로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하스브로의 주가는 거의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또 올해 미국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장난감 1위로 꼽힌 이 겨울왕국의 캐릭터 인형 엘사가 마텔의 바비 인형을 밀어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마텔의 가장 큰 문제점,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사랑을 받아오던 이 마텔의 바비 인형의 좋은 시절이 갔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마텔은 S&P 500 업종 중에 올해 최악의 기업 중 하나로 꼽히면서 이 월가에서는 장난감주 가운데 부적응자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완구업계에서도 큰 변화가 불고 있는 모양이군요. 두 분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